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제가 허리 옆구리 쪽에 약간 담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약간 고생을 하고 있어서 방송이 약간 좀 늦어진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얼마 전에 그 이란 사건이 있었죠. 미국이 이란 사령관을 이제 드론으로 먼저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 미국 쪽에 이제 이라크 기지 쪽에 미군 공군 기지에 폭격을 이제 가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본격 전쟁으로 약간 번지는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와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뭐 XRP 가격도 10몇 프로 이상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빠져 있는데, 그것들을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제가 그래서 뭐 이번에 올라갔다가 혹시 좀 떨어져도 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라고 이야기 드린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세력들이 결국에 비트코인 이란하고 뭐 미국하고 전쟁 이슈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이란 내나 여러 가지 약간 중동 쪽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 매수세, 뭐 알트코인들 매수세가 늘어서 그 당시 가격이 갑자기 올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요인도 뭐 몇 프로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결국에 제일 큰 거는 아무리 그 당시에 그쪽에서 좀 펌핑이 나오고 가격 누가 이란 쪽에서 많이 사고 해도 사실상 대부분의 물량을 갖고 있고 이 시장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는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사실 그때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다 그랬으면 아마 안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세력이 요번에 포장지를 이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이라는 전체적인 이 암호자산의 위에다 포장지를 안전자산이라는 포장지를 싹 씌워서 대중한테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로 그냥 한번 삼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나 미국 이 중동 지금 이 불안 장세도 결국에 미중 전쟁의 일환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결국에 이제 중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이제 또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 쪽에 이제 이란이 무기를 공급해 주니까 전반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 보면 미국 대 이란이 아니라 미국 대 이란, 중국, 뭐 북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묶여서, 또 뒤에 러시아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석유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러시아는 중동 문제가 있지만 석유값이 오르면 또 나쁘지 않아 하는 뭐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정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요번에 포장지를 암호자산은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이제 한 번에 대중들한테 각인을 좀 더 한번 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이나 경제 위기에 맞춰서 한 번씩 이제 어떻게 보면 워밍업, 이제 겨울철에 차를 시동 바로 걸기 전에 좀 차 엔진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정도의 세력의 패턴 만들기가 아니었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란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위에 비행기 추락한 거 있잖아요. 캐나다 국민들 많이 타고 있었다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거 같은 경우도 이란이 우발적으로 지금 격추를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거나 지금 이란 역시도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미사일 쏘기 전에 공군기지 어디 쪽 타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라크에 미리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전반적으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뇌피셜로는 거기 미국이 이제 솔레이크인가 이제 사령관을 이제 드론으로 타격을 했잖아요. 그 사령관을 죽인 이유도 이란 고위층에서도 사실상 그 사령관이 더 이상 이제 컨트롤을 하기에는 너무 너무 좀 극진주의자, 그래서 너무 막 나가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워서 미국이 사실상 제거하는데 동의를 해주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제거를 하고 이란도 뭔가를 국제사회에서 안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쇼로 미국의 이제 기지를 또 타격을 하고, 하지만 또 이제 미국은 사상자를 발생을 최소화하고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하는 뭔가 이런 쇼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자꾸 강력하게 들고 있어요. 물론 요 마지막 부분은 제 뇌피셜이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만 봐도 지금 뭔가 서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관점으로 요번에 암호자산을 이제 약간 포장하는 그런 기회 정도로 이제 세력이 삼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또 좀 내려와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1월 15일 날 미중이 1차 합의안을 이제 사인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와서 시진핑이 직접 와서 사인을 하길 원하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미국까지 가면 이제 내부 그 중국 내 정치 세력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또 이제 미국까지 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싫다고 하고, 이제 아래쪽 원래 실무나 아니면 그 뭐 총리나 누굴 보내겠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시진핑이 무조건 와라 라는 이제 상황이라 15일에 사인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악으로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최악은 아니죠, 결과로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제가 국제 정세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한번 암호자산 시장에 맞춰서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린 거고요. 지금 그래서 XRP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에 이제 거의 살짝 달랑말랑 하다가, 아마 달러는 닿았던 것 같은데 원화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20일 이평선 위에 앉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위에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360일, 300일선도 거의 지금 둘이 맞닿아 있고 굉장히 내려와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서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 한번 더 빠져서 180원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긴 그대로 있고 비트코인만 좀 더 올라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이제 장악력만 조금 더 올라가느냐, 그 정도 상에서 사실 여기서 좀 더 빠져도 10% 20% 이제 180원 그 정도까지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XRP가 150원 100원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설사 그렇게 간다라고 해도 어차피 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을 흔들리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세력이 붙여놓은 꼬리표라고, 제가 가격 꼬리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리플사가 만들어낸 가치는 요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 꼬리표는 계속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 XRP의 지금 적정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지금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적정 가격이 한 500원인지 1000원인지, 아니면 적정 가격이 진짜 100원인데 지금 이거마저도 고평가 영역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대략 그 작년 대비 그 작년 더 전 대비 해가지고 리플사가 만들어낸 가치들, 그 덩어리들만 봤을 때 작년 대비, 지금 이제 재작년 대비나 작년 대비 했을 때도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는데 가격은 오히려 빠져 있으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고평가였는지 평가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도 사이클상 저점이었다고 보고, 고평가 영역은 XRP가 2,000원, 3,000원 할 때라고 보면 굉장히 아직 저평가 영역에 있고 오히려 가치는 올라갔지만 더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우리의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상 절대적인 가치는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가격이 그냥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이 가격에서 얼마가 더 빠지고 해서 리플사가 얼마냐, 사실 이거 해답을 자꾸 찾으시려고 뭔가 여러 XRP 방송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개 계속해서 하신다고 해도 시간을 허비하게 되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도 오늘 리브라 백서 관련된 거 좀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 이제 몇 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아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의 미래를 조금 더 그리는데 수월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지식이 되실 거예요.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XRP 차트로 돌아오면 일단은 이평선들이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거의 360일이 지금 360원이 360일 이평선이에요. 지금 딱 걸렸는데 이것도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거의 한 40%, 50%, 한 70%, 한 이 정도 올라가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한 이 정도 121선 정도나 200일선에 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그래봐야 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300원에 안착을 하면 언제든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번에 올라갈 것 같이 한다 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시간을 보내 오셨다고 하면 그냥 앞으로도 똑같이 XRP 매달 사실 분들은 사시고,
더 이상 뭐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고,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이클에 그냥 암호자산이 어떤 식으로 변동폭을 주고 어떻게 올라가는 걸 한번 보시고, 다음 사이클에 한번 또 도전을 해서 천천히 그 소액으로 매수를 하면서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관점은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몇 가지 기사를 보고 오늘 방송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파트너 이제 올해 4개국으로 확장 계획이다라는 건데, 시암은행이 있죠. 이제 태국의 시암은행인데, 태국의 거의 4개 이제 빅 은행 중 하나이고, 이 시암은행 자체가 2020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제 동남아 시장 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라인페이가 이제 라인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데, 뭐 지하철이나 뭐나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태국 관련 이제 지인이 태국 라인의 서비스를 직접 보여줘서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훨씬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충격적이냐면, 카카오톡으로 좀 비교를 하면, 카카오톡에 딱 들어가서 더보기 쪽으로 들어가면 내 현재 충전되어 있는 카카오 이제 뱅크의 돈이 바로 카카오톡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카카오페이 QR 코드로 바로 지하철을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뭐 결제하는 것들 이런 것도 연동이 되고, 그 내역까지도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배달 관련된 거, 뭐 그랩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연동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카카오톡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 지금 태국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한국이 IT 강국이 아니라 태국이 IT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좀 실제 돌아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에 한국의 카카오톡의 미래가 그 태국의 지금 라인이 쓰고 있는 이제 그 태국의 국민들이 라인 쓰잖아요, 대부분. 그게 미래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강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도 조만간에 라인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얘기하면 라인 같은 경우에 라인에서 발행한 코인이 있죠. 당연히 라인은 태국에 먼저 그 코인을 붙이고 싶어 할 거예요. 붙여서 그걸 화폐처럼 쓰게 하고 싶을 텐데, 당연히 태국 정부에서 가만히 안 두겠죠. 반대하겠죠. 그리고 또 자국 기업이 아니라 그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더 자신 나라의 그 통화가 점령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와 아마 뭔가 그 태국 왕실과의 뭔가 그 협약이 있지 않는 한 아마 쉽게 열어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인데 뭐 카카오가 자국 기업이니까 중국 돈을 많이 받았어도, 그래서 아마도 뭐 한국 카카오톡의 미래가 그런 라인 쪽처럼 모든 게 한 방에 안에서 지하철도 다 되고 QR코드로 뭐 찍어서 쓰고, 그 다음에 뭐 송금 뭐 자잘한 거 이런 거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뭐 1년 안에 오지 않을까. 이미 태국은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한국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이 기사로 돌아오면, 이제 시암에서 40초 만에 은행 계좌 돈을 보내는 거 이제 스웰에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데모 시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이 워낙에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4개국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을 이런 식으로 지금 리플사에 투자한 시암은행이죠. 이제 여기에 옛날에 637억 원 2차 투자할 때 그때 참여했었는데, 여기 투자한 은행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런 지금 데모 버전 이거를 이제 4개국에 해갖고 확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실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대중화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뭐 전화를 쓰고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오고 막 피처폰에서 오던 시대와 다르게, 이제는 그 기술의 끝이 개인 손에 컴퓨터가 한 대씩 다 들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드웨어는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는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 제도, 그 다음에 법적인 규제가 딱 풀리는 순간 한 번에 대중화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방에 그 어두운 방이 있다 그러면 촛불을 여러 군데다가 켜야지 전체적으로 방이 밝아졌다고 하면, 지금은 방에 들어가서 불 켜는 스위치 딱 누르면 바로 불이 전체적인 방에 확 켜지면서 대중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전등이라는 그 전기라는 게 한 번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중화가 굉장히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2020년 이제 이런 나라들,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실사용으로 쓰이고, 점차적으로 이런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고 하면 여기 중소기업들이 또 무역대금 쓰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커지면 내후년쯤에는 외환거래도 또 넓어지고, 그럼 국가 간의 외환거래가 또 시작이 되면 저국가들, 중소국가들에서 외환거래를 하다가 그 물량이 더 커지면 이제 메이저 나라들끼리 이제 하는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아래 바닥에서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 기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송금이나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유심히 보면서 리플사보다 실제로 더 뛰어난 기술을 쓰는 회사가 나오지 않나, 나올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거든요. 더 싸고 뭐 그만큼 빠르고 이런 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유심히 한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저 역시도 계속 한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리프 XRP 믿고 투자를 하지만 사실상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해도 기존의 여러 그 전 세계 은행들과의 관계, 뭐 인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웬만큼 큰 차이가 아니면 사실상 XRP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나온다고 해도 XRP를 아마 이미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한번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보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 민간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공존이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기사라서 가지고 왔는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제 전 IMF 총재인데, 유럽은행 이제 디지털 화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바라고 있다라고 하고,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나 디지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에 제가 앞으로 한 5년간은 춘추전국 시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뭐 구글도 발행을 할 거고, 애플도 발행을 하고, 리브라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들에서는 뭐 중국, 독일,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 일본 다 발행을 할 텐데, 그러면 결국에 돈이라는 것은 이제 신뢰의 기반으로 있는데, 기존의 중앙은행들의 신뢰를 이제 보증하는 것들이 뭐 BIS나 세계 이제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중재 역할을 하고, IMF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기업들까지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사실상 중앙은행이 기업들이 발행하는 그런 디지털 코인 대비해서 실사용의 아무래도 기술력이 사기업보다 공기업들이 하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기업들 코인을 규제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대중들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웬만한 중소국가 힘보다 구글이라는 플랫폼, 애플이라는 플랫폼에 더 많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인을 사실상 쓰게 한다 그러면 국가가 그 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지 않는 한, 국민들이 자율 선택이라고 하면 국가 코인보다 당연히 구글 코인을 더 선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지금 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이 엄청나게 실사용이 많이 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코인 자체에는 이제 신뢰성 자체가 필요한데, 가령 뭐 테더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보유하고 있는 달러보다 테더를 더 찍어내는 그런 이제 불투명한, 실제 보유한 자산보다 불투명한 그런 이제 신뢰 문제가 있고, 결국에 리브라 같은 경우도 뭐 스위스에다가 지금 만들어 갖고 여러 뭐 관리 감독을 받겠다고 하지만, 그거 역시도 미국 정부가 금을 얼마 갖고 있는지도 안 알려주는데, 사실상 리브라가 그걸 다 공개를 해도 신뢰 문제가 있잖아요. 뭐 구글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디지털 화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신뢰 문제가 강력하게 이제 대두가 될 거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 문제를 중간에서 보증을 하는 이제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 나 구글하고 뭔가 결제를 해갖고 하는데 리브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데 구글 자체는 리브라 코인 자체의 신뢰도 자체를 만약에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네 돈하고 뭔가 바꿔서 주는데 퀘스천 마크가 뜰 거예요. 물음표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 역할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업들, 이제 기존 암호화폐를 발행했던 이제 기술 테크 기업이라고 보는 뭐 이더리움, XRP 이런 데들의 코인 실사용이 돼서 이런 이제 가치 변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화폐가 아니라 좀 자산격이 되는 코인들이 중간에서 화폐의 춘추전국 시대에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그런 이제 앞으로 초기업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넘쳐나는 시대에 신뢰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예전의 시대 같은 경우는 기업이 돈을 발행을 못했다. 근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이 돈을 발행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발행하는 돈이 실제 대다수 전 세계 지구 인류가 자연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을 쓰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선택이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기업들 화폐가 살아남고 쓰이게 될 거다. 그러다 보면 중앙은행 중에도 발권력이 약한 나라들은 화폐 발권력 자체를 초기업들한테 뺏기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런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 기사 역시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비트코인 차트인데 지금 뭐 7,800 여기서 지금 이번에 이란 이제 사건이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이제 인증마크를 찍기 위해 한번 쭉 해줬죠. 지금 이제 채널로 좀 이제 그려보면 뭐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대략 뭐 윗꼬리 아랫꼬리 뭐 한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좀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뭐 지켜보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뭔가 암호자산 시장의 향후 5년 이렇게 미래를 계속 보고, 어차피 투자하는 거 미래에 나는 돈이 될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시장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딱히 하실 게 차트를 보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시고 다시 빠지니까 다시 사시고 이럴 분들은 이걸 보시고요. 그러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제가 나스닥 차트나 다우 차트를 이제 거의 아침마다 보는데 매번 볼 때마다 놀라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가려나. 나스닥은 뭐 10,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고 정말 뭐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탐욕의 끝으로 정말 이란이 뭐가 터지고 해도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면은 사실상 폭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왠지 그냥 느낌이 어떤 것도 상관없어, 무조건 다 튕겨낼 수 있으니까 다 들어와 라는 식으로 세력이 마케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하루 잠깐 했다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과열로 가고 있는데, 특히 뭐 미국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암호자산 시장 포함해서 모든 자산 시장에 끝없는 랠리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도 지금 뭐 강남 부동산 뭐 15억 규제 뭐 해서 9억짜리 올라가고 뭐 난리 난다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든 내년이든 폭락할 거예요. 당연히 폭락을 하겠죠. 무한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다우지수 역시,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다가 폭락하겠죠. 정말 10년 동안 올라온 거에 몇 프로를 반납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다, 자산시장에. 이제 한 가지 변수로는 이제 갓 퇴동한 자산시장 중에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산시장이 없어지면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다. 하지만 사라지는 시장은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암호자산 시장은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 안 했던 몇 년 전에는 저는 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안 했지만, 물론 그 당시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는 더 이상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시장으로 이미 뭐 확연하게 돌아섰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죠. 뭐 이런 유럽 중앙은행, 뭐 구글, 애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웬만한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리브라 백서에서 제가 복잡하니까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리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백서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저변동성을 가지는 암호화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브라 코인은 실자산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는데, 스위스에 설립을 하고 이제 여러 투자자들, 설립자들로부터 투자금 받아서 리브라 자금 조달을 해서 리브라 코인이 그 리저브 자산을 바탕으로 딱 그만큼의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한다. 근데 그 리저브는 이제 자금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처럼 변동성이 낮은 자산, 뭐 그 다음에 달러, 유로화 등 이제 안정적인 화폐에 투자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투자된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리브라 코인의 가치가 변동될 걸로 예상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낮게 변동성이 있는 로우 볼라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달러랑 연동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가령 유로화 환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가 떨어지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게 국채나 이런 거에서 변동성이 낮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함정을 생각해야 될 거는, 가령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국채가 폭락을 하고 만약에 뭐 유로화가 폭락을 해요. 그럴 경우에 리브라가 가격이 생각보다 뭐 많이 빠져봐야 1, 2%였는데 10%씩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변동성이 고변동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의 어떻게 보면 한계 자체가 가령 미국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발행한다고 하면 미국 그 달러에다가 연동을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가 폭락하지 않으면 그건 움직이지가 않겠죠. 근데 리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변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발행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해도 완벽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변동성이 적은 코인으로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반대로 저신용 국가들에서 만약에 구글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저신용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폭락을 하면서 구글 코인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실사용에 많이 쓰여요. 그 나라 플랫폼을 구글이 다 먹어서, 만약 가령 이제 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태국은 라인이 다 먹었죠. 그러면 태국의 라인에 발행한 지 라인 코인 이름이 뭐인지 기억 안 나겠다. 하여튼 라인 코인 자체가 태국에서 이제 실사용이 돼요. 그러면 태국의 바트보다 라인 코인이 더 실사용이 많이 쓰인다, 압도적으로. 그럴 경우에 가령 뭔가 태국 정부와 라인 간에 뭔가 연동성이 없다라고 하면 태국 바트, 디지털 바트가 가격이 이게 실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겠지만 실제로 라인 코인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태국 정부와 얼만큼 긴밀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리브라도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고, 다른 앞으로 기업들의 코인이 발행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식의 연동을 하는지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보셔도 복잡하고 뭐 기술적인 IT 쪽에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도움은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가격이 지금 뭐 좀 빠지고 있죠. 또 빠져가지고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이놈의 이평선 360엔 이 높은 것들이 언제까지 내려올 때까지 지지부진 뺄 건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와, 대단하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한 260원까지 내려와요. 한 2월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와, 진짜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쳐주고, 에너지를 더 그만큼 이 용수철을 이미 많이 줄어들었죠. 용수철이 이걸 더 줄여들어서 용수철이 이만큼까지 당겨 놓으면 정말 한 방에 빵 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에 지금 전반적인 이격이 어느 정도 줄어오고 더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매매를 하실 분들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가격이 꺾여 내려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세요. 어차피 팔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 같은 경우도 XRP는 3,000원에 한 5% 정도 걸어놨다는 거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그때 자동으로 팔리고 나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드디어 이런 불장이 와서 5%가 매도가 되었네요. 다음에 저는 또 몇 프로를 어느 정도에 걸어 놓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딩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자동 매매에 걸어 놓는 거잖아요.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죠, 안 가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그냥 매매를 툭툭툭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